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행정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는 행정법 총론에서 보면 제3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꼭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의 개요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적용 범위와 다른 하자는 없고 절차상 하자만 있을 때 이러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위법 사유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정 절차의 의의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행정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할 때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적인 절차, 이게 바로 행정절차입니다. 행정절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국민이 행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를 거치면 법치주의도 보장되고 행정의 공정성도 확보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일이 일어난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 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헌법에는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에 관한 가장 근접한 조항을 찾아보니까 헌법 제12조가 있었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비슷한 취지인데 체포나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헌법 제12조는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를 거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 규정이 형사사법 절차뿐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헌법 제12조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인 행정절차법을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말 그대로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절차법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는 절차적인 규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일부 실제법적인 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용 영역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행정작용도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작용도 있습니다.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이러한 행정작용들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행정절차법에 들어온 행정작용이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인데요. 공법상 계약과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정작용이라고 해서 항상 행정절차법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9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서 행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이것과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리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여섯 번째,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이건 주로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히 해가 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라든지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하,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라든지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제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무조건 행정절차법의 적용에 예외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을 봤을 때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 관한 주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인사 관련 사항 중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KBS죠. KBS 사장을 해임하는 처분,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할 때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서 퇴학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관한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게 배제되려면, 다시 말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면서 행정상,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추가적인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건 공무원이 비위해기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겁니다. 시급성이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죠.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에 관한 주요한 판례 중에서 기타에 관련된 판례를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하면서 조사 결과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적도 없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답변을 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및 결정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가수 유승준 씨 관련된 판례입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해서 재외공관장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라는 건 신속히 처리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행정 처분에 내용상 하자는 없고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행정 처분은 위법할까요? 아니면 적법할까요? 특히 이 문제는 기속행위인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재량행위라는 건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속행위라는 건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특정한 행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설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도 동일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걸 위법하다고 보는 게 맞냐? 라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경우에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독자적 위법 사유를 긍정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독자적 위법 사유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내용상 하자는 없고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하면 그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죠. 판례는 어떨까요?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기만 하면 독자적 위법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차상 하자만 있는 경우에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절차상 하자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이렇게 행정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군 인사법령에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죠. 행정 절차의 하자와 관련해서 두 번째 쟁점은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어떠한 처분이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위법한 경우, 그러한 위법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다르게 말하면 무효 사유의 하자이냐, 취소 사유의 하자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때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중대 명백설입니다. 중대하면서 명백해야 무효라고 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대 명백서에 따라서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구분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절차상 하자는 취소 사유의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처리법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구성되고 그런 구성된 위원회에 따라서 내린 처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는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되고 그러한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내린 처분은 중대하면서도 명백한 하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라든지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작용을 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 이게 바로 행정절차인데요.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는 우선적으로는 헌법 제12조입니다.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은 국가공권력 행사 전반, 행정작용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처분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행정작용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및 지방의회 의결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이면서
성질상 곤란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판례는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처분, 그리고 육군 3사관학교 생도 퇴학 처분, 사층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봤지만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없고 절차상 하자만 있을 때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하는 것이 행정 절차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관한 논의입니다. 판례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절차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행정 절차 하자의 위법성 정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법에서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효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